안녕하십니까. 건강믹스 스마일의 강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매일 쓰는 칫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잇몸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칫솔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그 칫솔모 안에 남아있는 치약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으면 아무래도 세균이 번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위들을 이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요.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다가 네.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두면 간단한 소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베이킹소다가 참 유용하게 쓰이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여기저기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칫솔 관리할 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야지 뭐 세균 번식도 막아줄 수 있다고 하고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새 것으로 갈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건강백세 스마일에서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지켜줄 다양한 정보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02-2000-4907번으로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삐뚤빼뚤 고르지 못한 치아와 부정교합. 치아에 자신 없어 웃을 때 언제나 입을 가려야만 했던 분들. 자, 그렇다고 이제 와서 치아 교정을 하자니 시간과 환경이 녹록지 않거나 교정기에 노출이 고민이라면 보다 간단하고 티나지 않는 투명 교정 방법은 어떨까요? 자, 환한 미소와 구강 건강을 되돌려줄 차세대 교정법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임플란트를 해야 하게 하는데 수술에 대한 두려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최근엔 컴퓨터가 알아서 가이드 역할을 해 더 빠르고 정밀하게 부작용까지 최소화하는 디지털 임플란트 치료법이 집중받고 있습니다. 3차원 스캔과 시뮬레이션, 3D 프린트까지 최적의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전략 지금 스마일에서 확인하시죠. 자, 부정교합이나 이 삐뚤빼뚤한 치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을 이제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참 좋은 정보를 얻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와이어 교정 혹은 뭐 철사 교정이라고 네.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 대신 이제 새로운 차세대 기술이 또 도입된 여러 가지 또 교정 치료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투명 교정 이름만으로도 뭔가 좀 간편하기도 네. 하고 혹은 좀 깔끔한 보이지 않을 느낌을 것 같기도 해요. 깔끔한 느낌을 주죠. 예. 요 투명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투명 교정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이진균 원장님 화면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원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진규 원장님과 함께 투명 교정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까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상대가 좀 환한 미소만 지어도 일단은 호감이 딱 생기잖아요. 예, 첫인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근데 네. 이 미소가 네. 치아가 고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덜 활짝 웃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교정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삶의 질까지 좀 개선시키는 역할까지 저희가 이제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린이들뿐만이나 뭐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성인이나 이제 노년층까지도 이 교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 만큼 또 다양한 교정 치료 방법들이 나타나면서 맞아요. 과연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볼까 하는데 일단 우선은 왜 우리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좀 바뀌는지 이 부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원장님, 구체적으로 원인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치아가 그 삐뚤빼뚤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치아를 담고 있는 윗턱뼈와 아래턱뼈가 있는데 이 윗턱뼈와 아래턱뼈가 치아를 다 담을 만큼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치아가 삐뚤빼뚤해지게 됩니다. 또 유치와 영구치의 교환 시기에 그 유치가 너무 이른 시기에 빠지거나 너무 늦게 빠지면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됩니다. 자, 아까 이준균 원장님께서 이제 치아가 겹쳤을 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줬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삐뚤삐뚤 가지런하지 못하다. 예,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자, 이준균 원장님, 이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오프닝 때 말씀하셨듯이
치아가 삐뚤빼뚤해지면은 이 입솔질, 특히나 이 칫솔로 치아를 닦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나 삐뚤빼뚤한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기거나 소위 말하는 충치라고 하죠. 우식이라고 하는 그 치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일단은 뭐 충치나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삐뚤삐뚤한 치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교정 치료하면 일단은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그 아마 교정 그게 제일 장치가 가장 치료일걸요? 먼저 맞습니다. 떠오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웃는 것도 좀 자신감이 사라지고 맞아요. 그렇죠. 애들이 이제 철도를 깔았냐고 놀리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어렸을 적에 네. 아마 이런 분 소리 들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런 은색의 교정 장치뿐만이 아니라 좀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교정 장치법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의술이 정말 이게 좋아졌어요. 바로 네. 투명 장치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투명 교정 원장님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우선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철사와 그리고 치아에 부착하는 그 은색 부착물을 생각하기가 가장 쉬운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치아 색이 나는 그 브라켓이라든지 아니면 투명 교정 장치들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모 치과에서 있었던 투명 교정의 그 무분별한 그 치료로 인해서 환자와 그 의료기관 간에 분쟁이 컸던 경우가 있는데 이에 오늘은 그 투명 교정이란 무엇이고 이 주의사항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투명 교정을 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은 투명 교정 어떤 장치인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 좀 쉽고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주실까요? 예, 제가 지금 이제 투명 교정 장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송 이 화면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그 얇게 만든 장치인데요. 재질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페트병이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재질로 투명한 그 플라스틱을 얇게 만들어서 치아의 움직임을 만드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정말 뭐 원장님께서 방금 들고 보여주셨지만 안 보이죠?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눈 크게 네. 뜨고 자세하게 봤었는데 자 그렇다면 원장님 이러한 투명 교정 장치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선택을 하게 될까요? 최근에는 그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교정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아나운서 분도 마찬가지시고 네. 스튜어디스라든지 뭐 운동선수, 연예인들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치아에 뭔가 부착물을 붙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정을 주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교정이 필요한 20대 성인의 37%가 치아에 이 철사 붙이는 거를 좀 꺼려하고 그리고 그 교정이 필요한 성인의 약 20%가 웃을 때 자신의 치아에 불만족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투명 교정에 대한 그 필요성은 점차 더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금방 이진규 원장님께서 이게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들은 거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고 앞머리 개선하고 싶으면서 그 기간 동안은 뭐 1년 반이 됐든 네. 2년 반이 됐든 남한테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맞아요. 않은 이제 장치를 뭐 끼고 있어야 자신감이 된다는 좀 게 줄어들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아이러니한 그 결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교정 그러면은 이게 장치 붙이는 것만 생각을 할 거예요. 워낙 그렇죠. 그게 인상이 맞아요. 많이 네. 남습니다. 인상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자, 아마 이준규 원장님께서 이 교정 치료, 이 투명 교정 장치를 가지고 치료를 했던 케이스를 보고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번 증례를 한번 보고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사진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래 치아가 사이가 벌어져 있고 윗니도 치아 사이가 약간 좀 벌어져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복이 나간다고 하죠. 그런 치아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약 8개월간의 투명 교정 치료를 통해서 옆에 그 치료 후에 아주 가지런하고 이렇게 치아가 딱 붙어 있는 아주 좋은 배열의 치아를 얻게 되셨습니다. 뭐 아랫니빨뿐만이 아니라 윗니가 벌어졌을 때도 이런 투명 교정 가능할까요, 원장님? 예, 가능합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네.
바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네,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윗니 그 사이가 벌어진 경우가 있으니까 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만 공간이 그 보이고 미약하게 있네요. 예. 네. 치아 사이가 벌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윗니 전반적으로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대인 관계에 자기 치아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좀 뭔가 그 말을 할 때나 웃을 때 입을 가리고 치아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그런 버릇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약 8개월간의 투명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그 가지런한 치아를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윗니나 아랫니가 벌어진 경우에 치아 그렇죠. 투명 교정을 한 사례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벌어진 치아가 아니라 앞서서 말했듯이 삐뚤빼뚤한 치아도 교정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삐뚤빼뚤한 치아 같은 경우는 모든 경우가 다 이 투명 교정 장치로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닌데요. 자, 사진에 보듯이 윗니가 아랫니를 덮어야 되는 그 정상적인 치아 배열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아랫니가 윗니를 덮고 있는 저희가 이제 반대교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윗니가 삐뚤빼뚤하고 아랫니도 약간 삐뚤빼뚤했는데 약 1년 4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걸쳐서 아래와 같이 가지런한 치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쁘게 가지런히 잘 돼 있네요. 네. 자, 사실은 아까 우리 이준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경우에서 사실 이 투명 교정 장치로 하겠다. 네. 이제 잘 안 되죠.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네. 이를 빼고 이제 안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좀 까다로운 경우이긴 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일부 어떤 증리에서는 이제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거 관심이 많거든요. 치아를 빼고 가지런히 하는 네. 경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한번 증례를 한번 제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모 치과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 무분별하게 이제 투명 교정을 적용을 해서 그 발치된 공간을 다 닫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 교정에 있어서는 이 발치 케이스는 굉장히 좀 그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 그러네요. 예, 지금 보시면 이 환자분은 성인, 그 20대 후반의 성인 여자분이셨는데, 유치가 그 남아 있어서 유치를 빼고 가지런하게 투명 교정으로 1년 2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을 걸쳐서 가지런하게 그 치료를 종료한 케이스입니다. 네, 일단은 뭐 치아를 발치한 후에 투명 교정을 통해서 가지런해진 치아 그럼요. 사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원장님 발치하지 않고도 또 어떠한 경우에 투명 교정을 좀 적용할 수 이 있을까요? 돌출입 같은 것도 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돌출입 같은 네. 경우도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나 발치가 필요하지 않고 치아를 그 안으로 좀 넣는 그 치료법으로 투명 교정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진에 보듯이 윗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 배열이 돼서 나와 있어서 입이 나와 있었던 돌출입 케이스도 발치를 하지 않고 그 치료를 종료를 해서 입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예, 이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의 남자 환자인데요. 직업상 그 고객을 많이 대면을 해야 돼서 본인은 와이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철사 교정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투명 교정으로 약 1년 4개월 정도 치료 기간을 가지고 그 돌출입을 해소한 증례입니다. 네, 뭐 사진만 봐도 확연하게 네, 차이가 그러네요. 드러나네요. 달라질 네. 수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투명 장치를 활용하는 만큼 좀 교정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쵸? 네, 네. 원장님 그런데 왜 일반인들에게는 이 투명 교정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건가요? 네, 일단 그 치과 의사들도 네. 이 투명 교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심도 깊은 연구라든지 깊은 뭐 어떤 그 공부가 없었고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그 내용을 충분히 환자에게 숙지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그 치료보다도 이 환자와 의사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치료법으로 이 투명 교정은 인식을 하셔야 되고 단순히 장치만 낀다고 해서 모든 치아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투명 교정 장치는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 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료와 기구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네. 예, 아직까지는 우리가 브라켓 혹은 뭐 철사 교정에 비해서는 역사가 짧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철사로 하는 게 무조건 나쁘고 뭐 투명 교정 장치가 무조건 좋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아마 오늘 이준규 원장님께서 이 철사 교정을 했을 때의 장단점 혹은 투명 교정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그 어떤 점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인 철사와 그 브라켓을 이용한 그 교정 방법은 치료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의 손이 가기 때문에 어떤 그 치료 기간 동안 의사들이 충분히 환자들을 케어를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그 교정 장치를 환자분이 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끼지 않으면은 교정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제일 큰 문제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철사로 교정하는 부분의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교정 장치가 눈에 잘 띄고 특히나 이렇게 철사하고 그 부착물 사이에 음식물이 잘 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치가 잘 되지 않고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특히나 이 소아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충치라든지 잇몸 질환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투명 교정은 착탈식이기 때문에 식사 시에는 빼고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지 않는 그 시간에만 장치를 끼기 때문에 어떤 구강 내 그 식사 시에 생길 수 있는 음식물이 낀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적고, 그리고 아까 그 지금 보이시는 철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치아에 부착이 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구강 내 이물감이 적습니다. 하지만 이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치를 끼지 않으면은 절대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착탈을 하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장치를 제대로 제작하지 않으면은 교정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저렇게 도표로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자, 근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기존 치료 방법에 비해서 이 치료 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랑, 그리고 이거를 이 장치를 뭐 하루 종일 껴야 되는지, 뭐 몇 시간만 껴도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할 거란 말이죠. 네. 어떻습니까, 이준규 원장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치료 기간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네. 투명 교정 장치를 쓴다고 해서 치료 기간이 뭐 철사로 하는 것보다 뭐 길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간단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개월만 교정을 하더라도 끝나고, 하지만 투명 교정도 좀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2년 가까이 치료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하루에 17시간 정도는 이 얇은 투명한 플라스틱 장치를 끼고 계셔야지 교정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또 하나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이게 치료가 종료하고 나서 네. 예, 또 이게 치아가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할 거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모든 교정은 치료 종료 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철사와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도 마찬가지고, 이 투명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를 이동시켜 놓으면 원래 있었던 자리, 삐뚤빼뚤하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졌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 종료 후에도 밤에 이 장치를 끼워주는 유지 장치를 끼시던가, 아니면 그 치아 안쪽에, 그러니까 입천장이나 혀 쪽으로 가느다란 철사를 고정시켜서 치아를 다시 삐뚤빼뚤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유지 장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뭐 투명 교정도 일반 뭐 보철적인 교정 장치와 마찬가지로 유지 장치를 껴야 된다는 네, 그건 사실. 똑같은 것 같네요.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도중에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된 상황이라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해 주셨나요?